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 자유우파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에서 자유우파를 대신하는 국민의힘에서 우선적으로 전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선한 사람, 국민적인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선함, 이런 거를 좀 더 이미지 메이킹화 해야 된다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케네디 정체되어 있던 미국의 새로운 세대 50대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그런 이미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결정적인 험은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는 얻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표로 연결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주변에 윤석열이라든가 또 김건희, 그 외에 이제 공천에 반발하는 세력들, 그리고 간자 탄핵 세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기는 있지만 그것이 표로 연결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 정치의 특징이 지역 패권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역연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적인 정치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 특징.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간단히 말해서 표로 연결시킬 것인가, 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지역 연고,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은 지역 연고가 없다 보니까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 메이킹을 좀 더 해야 된다. 케네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이미지를 새로 좀 갖다 입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그거는 이제 지도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민계급의 의식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지금 공산자파는 가짜뉴스로 그동안 늘 재미를 봐왔어요. 첫째 김대엽이, 이해창이에서 김대엽이, 그 외에 무수한 대선 때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김건희의 명품백 이걸로 집요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이거는 우민 정치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선거에서 170석을 받은 민주당도 코로나 그 자체도 조금 가짜뉴스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계급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우파의 시민의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유우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민주당도 성공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조금 미국식이에요.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공산좌파는 조금 유럽식입니다. 어쨌거나 정당에 들어가서 당원으로서 투쟁하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투쟁을 치열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시민의식을 내보이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 자유우파들은 판사, 검사 혹은 돈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계급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시민계급이라는 거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교양이 있고 상식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할 적에 우리는 지금 가짜뉴스, 우민 정치를 벗어나야 된다 하는 말을 자주 이야기하고 선전에 퍼뜨려야 됩니다. 그 우민 정치거든요. 가짜뉴스, 자극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계급 의식을 좀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었으니까 상식에 입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자유우파의 이 정치는 미국식이라서 성공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력이 약합니다. 근데 공산좌파들은 뭐 꼭 그 유럽식은 아니지만은 유럽식을 조금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민운동을 했다든가 어떤 정치 시민단체 혹은 운동권 이런 투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계급적인 저변 혹은 기층에 대한 저변을 가지고 있고 훈련되어 있다. 근데 한국은 자유우파의 그 어떤 그 대표자들은 이 낙하산으로 온다. 이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매스미디어, 이거 문화전쟁이라 그러죠. 문화전쟁에 밀리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그게 있냐면은 그 유튜브라든가 모든 그 개인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그 자유우파에 대한 이야기는 밋밋해요. 근데 공산좌파들의 미디어들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이 또 흥미진진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좌파의 특기인 문화전쟁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 나갈 수밖에 없다. 문화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참 지금 현재 갑자기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문화전쟁에 같이 있으면서 역사적인 모멸을 가합니다. 박정희 독재했다. 전두환이 5.18을 일으켰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스캔들이 없다. 자기들 이야기를 해요. 왜 없나 하니까
뭐 그냥 희껄렁한 코미디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역사적인 모멸로 평가합니다. 왜? 이순자가 부자였다. 그럼 김대중은 이순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순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러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역사는 자유우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는 저번 시간에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어떤 내란 사태가 일어나면은 군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군인은 외부적인 국방도 있지만 내부적인 반란도 제압해야 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력으로 안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주 민주항쟁은 광주 시민들도 훌륭했지만은 그거를 막아냈던 전두환도 훌륭하다. 이 두 가지로 양비론이 아니고 양시론 두 개를 다 잘했다. 나는 이런 입장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현대사회에서 자유우파가 해왔던 훌륭한 산업화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조금 일찍 민주화된다고 민주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모멸을 견디낼 어떤 지식인들의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론적 토대. 친일을 했다. 뭐 이런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모멸감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전두환에 대해서 양시론, 광주 시민도 잘했고 전두환도 잘했다. 뭐 저는 그런 입장을 가져가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거나 간에 남북 문제와 IMF 극복이라는 큰 시대적 과업을 잘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과 문재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토대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서로 영수회담을 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모든 것이 노무현 탓이라 그러고 죽었을 때 부정부패로 죽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왜 추앙을 받습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화전쟁, 끊임없는 역사적인 모멸을 통해서 민주화에 대해서 지나친 평가를 하고 있다. 문재인 A4 용지 들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도리어 김영삼 대통령도 자유우파 정당에 합당함으로써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김영삼의 업적이 훨씬 많습니다. 금융실명제, 하나회 해체, 뭐 기타 등등 김일성과의 회담 추진,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자유우파의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예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김대중이는 숨 쉬는 거 말고는 전부 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가 들춰내서 그 역사적인 업적을 밝히고 그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모멸감을 주는데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노무현은 부정부패해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업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서민의 밑에 있었다. 바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빵점입니다. 국가 통치에 대해서는 빵점이에요. 문재인 빵점입니다. 부동산 쉽게 말하면 2배로 올렸어요. 지금 조금 내려와가지고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세가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의 이 카르텔을 유지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하고 자기 친구 울산시장 만들어주고 말이야.
이런 부질없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지치지 말고 그들의 과오를 덜쳐내고 또 우리 자유우파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네 번째, 집요함. 이 사람들은 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집요하냐. 한 말을, 한 사건을 두고 깨닫고 국민들을 세뇌시킵니다. 우리도 집요함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지치지 말고. 지금 저도 이런 강의를 하는데, 댓글을 하는데 이런 데 보면은 신상 턴다 이런 위협을 해요. 그 얼마나 집요합니까? 제가 조금 자유우파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신상함을 털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농담 삼아 댓글에 달아 놓습니다. 농담은 아닌데 진심으로. 그러면은 자유우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말고 집요하게 우리는 공산자파들과 투쟁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공산자파를 몰아내는 절호의 기회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지금 현재 선빵 우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열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아주 지리멸멸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지금 엎어진 자유우파가 일어서진 아직 못했지만은 일어서려고 땅에 손을 짚고 행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계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지금 검찰 정권이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세계 역사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이상에는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어떤 책무를 다할 수 있게끔 검사들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르텔을 완전히 분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집요하게 싸우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역사적 모멸감은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코미디예요. 전두환 대통령도 업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야기해. 노무현도 잘못된 게 많지만 잘한 게 더 많다. 이거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면 전두환도 07과3이라고 저는 봅니다. 올림픽도 유치했죠.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전 세계 국가, 이념적인 모스크바 올림픽,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반토막 올림픽이었다면 분단 국가로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참가한 훌륭한 올림픽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외에 민주화, 단임화, 이런 자기의 처절한 복수, 정치 보복을 각오하고서라도 자기는 단임을 실천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자유우파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코미디, 가짜뉴스, 희화화, 온갖 모멸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모멸감은, 역사적 모멸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A4 용지 들고 가고, 어쩌든지 북한하고 구실거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노무현이 뭐를 잘못했느냐? 노무현이 뭐를 잘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바보다, 서민적이다. 이거는 지도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노무현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문재인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뭐 IMF를 극복하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평양을 가서
뭐 대통령으로서 만났다. 그 이후에는 간행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노무현, 문재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도리어 한국의 현대사는 자유우파들에 이루어졌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아까 있다시피 한 거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대상자들은 투쟁의 경력, 기청을 기반으로 한 정치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혐의고 또 그것이 한동훈에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표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공산자파를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 공산자파를 몰아내는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자유우파들이 용감하게 해나갑시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모자라는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 자유우파 시민들은 그 저의 강의를 보시면은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응원이 된다고 느낍니다. 오늘 강의는 자유우파들이 좀 더 집요하고 역사적 모멸에서 벗어나 그들의 역사적인 업적도 그렇게 큰 일이 없다. 도리어 자유우파보다 과오가 더 많다. 세 번째, 우민정치에서 벗어나자. 가짜 뉴스, 자극적인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서 시민의식, 건전한 상식으로 정치에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열쇠, 지금 현재 어떻게 갑자기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집요하고 투쟁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도록 노력합시다. 제 오늘 강의는 자유우파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또 이게 시대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은 그 지금 현재 자유우파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민, 가짜정치, 가짜뉴스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이경이라 하는 대통령 캠프의 대변인한 사람이 대리운전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그때 정인을 내세우지 왜 가리니까 지금 대리운전 5년이나 지난 대리운전사를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부끄러운 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당대표 이재명이 봐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치라는 것은 입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간단하면 의료계에서도 정치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자작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대학 진료기록 카드 공개하고 서울대학병원의 진료카드 공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 있습니까? 칼에 찔린다는 건데. 그 어떤 병적인 고질병적인 치료에 있어서 그거는 그 사람에게 명예가 훼손되니까 그거는 비밀로 지켜주지만은 이건 외상으로서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은 1.4cm를 2cm라고 이야기했고 자상이랬고 이쪽은 1cm라고 한 거예요. 1.4cm로만. 근데 그거는 제기 따라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더구나 미리수는 완전히 정확하게 고체가 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국무총리실을 고발을 하고 이게 바로 가짜뉴스예요. 우민정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공산자파들의 우민정치, 인민정치, 떼거리 정치 이거를 혁파해 냅시다.
이것이 바로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